그래서 지금 지금만 판단한다고 하면은 9월달 연준의 금리 인상은, 자, 지금 보시면은 7월달 CPI가 3.2% 나왔고 코인 이슈는 3.4 예상을 했는데, 이게 3.2 낮게 나온 이유가 봤더니 유가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다고 하기에는 틀린 말이고 반영이 적게 됐어요. 우리가 미국이 이제 CPI를 이렇게 상승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반영할 때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냐면은 월간 평균 가격으로 따집니다. 월간 평균 가격. 그래서 이게 언제 가격이 급등하고 뭐 연말쯤 말일쯤에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게 평균 가격을 잡는 시점마다 들어가는 반영분이 달라. 아니나 봤더니 이번에 미국 7월달 CPI를 딱 봤더니 0.1% 정도, 유가 상승이 0.1%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 뜻은 7월달에 17% 이상 유가가 상승한 게 반영이 안 됐다. 크게 다 안 됐다. 월간 평균 가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번에는 좋게 나왔지만 언제를 또 걱정해야 된다? 9월달에 나올 미국 8월 CPI, 거기에는 좀 많이 반영이 되겠죠. 국제유가 올라간 게. 그래서 이번 달은 국제유가가 크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좋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대체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물가가 대체적으로 좋게 나왔고, 중고차 가격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주거비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CPI가 딱 나오고 나자마자 이거 너무 좋은데 지표? 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해요. 상승을 했는데 어디서 떨어졌냐? 자, 어디서 떨어졌냐? 지금 보니까 물가 둔화세 확인된 7월달 미국 CPI, 9월 금리 동결 기대감 커져. 자, 어디서 떨어지는 이따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CPI가 좋게 나오니까 9월달에 연준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 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굳이 올릴 필요 있니? 시장은 9월달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동결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쭉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제노팔 연준 형님 나와가지고 9월달 금리 동결 기대감 커진다. 물가 완화 하락하는 거 확인됐으니까 금리 동결하겠네. 자, 미국 물가 놀라운 반전. 금리 동결 가능성 높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해야.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금리 동결한다. 얼마 전에 우리 피치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죠. 그리고 또 누구였죠? 무디스에서 미국의 10개 되는 은행을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미국 신용 등급도 하향 조정이고 은행도 위험하다 강등하는데 금리 이거 못 올리지 않겠냐? 안 그래도 그 시장의 금리 인상 동결이 쭉 가고 있었는데 물가까지 좋게 나왔다는 거, 하락하는 거. 자, 근데 시장이 왜 빠졌을까? 이번 주에 코인 이슈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말씀드린 적이 있어. 저번 시간에. 화수목. 뭘까 그게? 화수목 뭐를 할까? 블록 속으로님. 그렇죠. 국채 뭐? 화수목에 국채 뭐를 한다? 경매가 나온다.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단기 국채 2년물이었나요? 단기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응찰률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단기 국채 잘 팔리지. 잘 팔리지. 나 같아도 채권 사면 단기 국채 사겠다. 그럼 가장 문제가 뭐예요? 3분기 4분기에 요거 국채 발행량 늘리겠대. 재무부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흔들어 놓았던 장기 국채. 자, 실제로 30년물 장기 국채를 발행했는데 응찰률이 어땠을까? 응찰률이 좋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30년물은 비레크머니 5.5%까지 올라갈 겁니다. 금리 숏에 베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나 채권 이제 응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불안감을 갖고 채권을 매수해 갔을 겁니다. 자, 채권이 잘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무부가?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야. 내 물건이 안 팔려. 할인을 때리던가 1+1으로 더 주던가 아니면 가격을 떨궈 주던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채권 금리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거 잘 안 팔려? 30년물 팔아야 되는데 발행 금리를 어떻게 한다? 높여야겠죠. 발행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채권 시장의 시장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자, 30년물 응찰합니다. 230억 달러 딱 내놨는데 반응이 안 좋아. 야, 비레이크머니 저런 말 했잖아. 중국이 지금 사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은데 일본도 지금 YCC 상향 조정해서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재무부는 발행금리 높일게요. 살 사람 사세요. 발행금리가 4.189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금리도 10년물 국채금리 어떻게 되죠? 4%대까지 쭉 올라가죠.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우리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도 좋지 않다. 미국 주식 시장 어떻게 되죠? 쭉 빠진 겁니다. 좋은 CPI 나와서 시장이 올랐다가 30년물 딱 응찰률 안 좋으니까 쭉 빠지죠. 응찰률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 4월 이후로 제일 안 좋았다고 그래요. 지난 4월 이후로 뭐 2.42배 뭐 나왔다고 하는데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많은 저 장기 국채를 누가 소화해 줄 거냐.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그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흔들렸던 건데 다시 그 우려가 시장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갔는데 그래도 시장에 뭐 그래도 조금 좋은 이야기. 자, 미국 이란 수감자 석방 동결 자금 해제 교환하면서 핵 협상 재개 전망. 자, 지금 미국과 이란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제 석유를 서로 수입하고 나서 자금이 동결된 금액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란이 한국한테 받아야 되는 돈인데 미국 뭐라 그럴까? 스위프트망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다가 미국이랑 이제 서로 등지니까 그 자금을 동결시켜 버렸어. 자, 그러면 미국이 이제 딜을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제일 걱정거리가 뭐냐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목포 오셨다고? 목포 세발낙지. 코인슈도 먹고 싶습니다. 자, 미국은 금리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 지금? 미국 정부는 동결도 맞는 얘기고 인하를 하고 싶겠죠. 왜?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돈을 많이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리를 낮춰서 돈을 많이 찍어서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대선에 당선이 돼야지. 연임을 해야지. 표 찍어주려면 돈을 지어줘야지. 국민들한테 잘 먹고 잘 살게.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은 물가를 어떻게 해요? 코인이슈가 작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인이슈님, 미국 정부가 지금 물가 잡으려고 혈안인데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바이든이 막 화해의 손길 내밀고. 그때 코인이슈 뭐라 그랬죠? 미국 정부는 물가 잡을 생각 없습니다. 잡을 거였으면 미리 연초부터 잡았겠지. 돈을 그렇게 찍어댔는데 물가를 잡는다? 자, 여태껏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돈 풀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고 서로 금융정책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 얘는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낮춰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달러를 찍어내야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야 된다? 떨어져야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물가,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뭐죠? 어떤 가격이죠? 국제유가. 그렇죠. 7월달 17% 상승한 거.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사우디랑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사우디 이제 LPGA 해가지고 이제 미국 골프의 자존심 1등, 2등 따지자면 미국과 사우디입니다.
골프의 뭐 강대국, 최고 자존심 미국인데 합병을 해버렸어. 리그를. 미국 리그와 그 사우디 리그를.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아, 미국과 사우디 서로 주고받은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사우디 우리가 원유 생산한다고 해서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원유 생산해도 필요가 있다. 왜? 앞으로 돈을 찍어내고 물가를 조정하는데 얘가 감산을 통해서 원유 가격을 또 튀어. 물가 떡 튀네? 연준 금리 못 내립니다. 당장 핵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우디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중동 이제 정세를 다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서로 중동 그 국가들끼리 연합을 맺으면서 서로 이제 배척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작용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는 작년처럼 할 수가 없어요. 물가가 올라가도 뭐 그냥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물가를 서서히 잡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바이든 정부가 지금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국제 유가예요. 원유 가격. 서로 줄다리기죠. 팽팽하게 맞설 거야. 바이든 정부와 뭐 오펙 플러스와 이제 원유 생산국들이. 그런 구도를 알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어디에 투자를 했다?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에 투자를 했다. 원유주.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국제유가 굉장히 신경을 쓰일 건데, 지금 미국과 이란은 원유 생산국입니다. 산유국이죠. 이란이 그 데리고 있었던 미국인이 있어, 5분이. 근데 그 5명을 석방하는 대신 한국과 서로 주고받을 그 원유 자금이 있어요. 무역 대금이. 그거 자금 동결 해제해줄게. 합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사이를 좋게 지내. 사이좋게 지내네? 그럼 유가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 국제 유가는.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가격이, 유가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왜? 핵합의도 계속해서 좋게 흘러갈 거고, 그럼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나올 수 있겠구나. 유가 시장에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다? 자, 미 제재를 묶인 한국 내 이란 자금 푼다. 부담감의 하락. 여기는 뭐 상승 부담감의 하락이라고 써있죠. 아닙니다. 이란이랑 미국 석방 5명.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82달러에 마감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유가가 쭉 빠졌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유가 그 조정을 하려면 오펙 플러스 얘기도 하고, 이란산 이거 원유 나온다 안 나온다 시장에 계속해서 갈등을 주고 긴장감을 주면서 가격을 조정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카드로 쓰인 거냐면, 지금 80달러가 넘었었죠, 원유 가격이. 그 넘은 거를 어느 정도 저지하자. 이거 계속 상승하면 이거 100달러까지 넘겠는데 그 상승선 좀 저지 좀 하자라는 내용으로 미국이 싹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또 뭐 베네수엘라 이런 것들, 원유 생산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핵합의 또 얘기 나온다 그러면 어떤 얘기다? 미국 정부는 뭐를 하고 싶은 거다? 아마 올해 연말, 빠르면 이번 달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란 핵합의 얘기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럼 미국 정부는 뭐를 하고 싶은 거다? 핵합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원유 가격을 저지하고 싶은 거다. 물가 신경 쓰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샘플한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승리 아직. 미국 CPI가 발표되고 이후에 연준위원인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 누님 이름이 맞아, 메리 데일리. 이 누님이 얘기를 하는 건데, 금리 인상 한 2번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또 시장에 또 반응을 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좀 스포를 드리자면, 다음 주 수요일 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딥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미국 정부와 지금 재무부가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같이 다니는 건지 왜 그 내용이 나갑니다. 꼭 수요일날 들으셔야 된다는 거. 자, UPS 택배기사 연봉 17만 불 받는다. 자, 지금 파업,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파업에 대해서 지금 막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가장 좀 크기가 컸던 UPS 택배기사입니다. 미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한통운 정도 되려나? 그런 택배기사, 그분들이 이제 파업을 했고 연봉 협상을 했는데 17만 불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택배기사인데 1년에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그 화이트 칼라 셔츠 입고 소프트웨어 이런 전문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2억 정도 연봉이. 코인이슈도 미국 가서 이거 택배기사 해야 되나? 1년에 2억 주면은 이거 유튜브 때려치고 택배기사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나? 어떠신가요? 너무 좋은데 17만 불. 근데 우리가 딱 이 액수로만 봤을 때는 연봉 2억이다. 물론 한국에서 많은 금액이지. 근데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더 아실 겁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나가는 비용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질소득 따지면은 크지가 않아. 실질임금, 실질소득 둘 다 따져도 못해요. 얼마나 힘든데요. 맞아. 한국만 하더라도 택배기사분들 토요일 주말도 안 쉬던데. 주말도 하면서 밤낮으로 막 여름에 그거 얼마나 힘들어. 아파트만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엘리베이터 없고 막 생수 나른다고 생각해봐. 주거비가 그렇죠. 한국 우체국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한국의 우체국이나 UPS나 뭐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체국이 택배 서비스를 많이 이제 안 하니까. UPS가 제일 큰가요? 미국에서? 택배업에서는? 그러면 한국의 대한통운이랑 똑같겠네. 차량 유지비, 맞아. 제일 크다고? 그럼 한국의 대한통운이 되겠네요. 맞아. 기름값이랑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연봉 17만 불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떼고 하면은 한국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사를 왜 갖고 왔냐, 코인이슈가. 택배기사 하라고? 보험비도 세다고? 자, 택배기사 하세요, UPS. 대한통운 CJ로. 그렇죠. CJ 대한통운. 남편이 하셨다고. 아이고. 자, 우리가 지금 파업을 걱정했었는데 파업이 이젠 사그라들었어. 사그라들었고, 지금 택배기사 연봉이 17만 불이 넘는다는 얘기는 동종업계라던가 아니면 비슷한 직업을 가진 노조분들도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상향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국의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임금 상승률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금 끈적끈적하게 안 떨어지는 물가 중에 한 축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임금 상승률이죠. 그러면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일정 부분까지는 물가가 빠지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물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꺾이지는 않겠구나. 지금 실제로 우리 이번에 7월달 미국 CPI 좋게 나왔는데 실제로 좀 끈적끈적하고 안 떨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주거비, 쉘터, 그리고 임금 상승률. 이 부분이 크게 지금 꺾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 꺾이려면 이민자 유입이 들어와야 돼요. 독일 지금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 지금 공장 짓는다 그래서 가족들까지 다 불러 이민자법 개정까지 하면서 진심이죠. 아마 미국도 이민자법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올해 연말에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지연된 거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사를 보면은 임금 상승률이 좀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들 된다는 거, 물가.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비트키님이 미국 현지 상황 얘기해 주시죠. 정말 미국 사는 사람들은 매달 빌 내고 나면 세금 내고 나면 저축할 돈 별로 없어요. 차값, 잡, 거주비, 보험비 등등. 그러니까 1억 7천 뭐 연봉 2억이라 하더라도 뗄 것 떼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낫다는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자, 8월 15일 미국 소매 판매 21시 30분 요거 15일날 4일 뒤에 발표되겠죠. 그리고 17일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요거 발표됩니다. 그리고 18일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23일날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발표됩니다. 24, 26 잭슨홀 미팅. 아마도 뭐 물가가 좋게 나와서 시장은 좋게 바라볼 겁니다. 크게 뭐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 작년에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쏟았죠. 근데 아마도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뭐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뭐 그런 식의 내용. 그리고 금리 인하는 잘하면 내년 뭐 연말 아니면 25년도 가능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8월 30일 GDP 발표되고 31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 30일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자, 30일이 중요할 수 있는데 8월 30일 날 미국 GDP를 발표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GDP가 좋게 나와. 그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원래 같았으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지표입니다. 좋은 지표예요. 야, 노랜딩이네. 경기 침체가 없네. 좋은 지표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죠? 뭐가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 지금은 네 글자. 국채, 금리. GDP가 상향 조정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다는 건 굳이 장기 국채 투자할 필요 없다. 국채 금리 상승을 견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30일 요게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좋게 나오면. 반대로 떨어지면 시장에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미국 GDP 요거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 8월 마지막 날. 자, 또 월말이죠 또.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뭐 CPI 좋게 나왔습니다. 코인 이슈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려했던 점이 터졌죠. 미국의 30년물 국채를 경매에 붙였는데 응찰률이 굉장히 떨어졌다. 그것들. 그래서 지금 10년물이 목요일이었나? 10년물은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30년물이 잘 안 팔렸다. 그래서 뭐 비레크먼 이런 사람들의 좀 영향도 있었겠죠. 그래서 발행금리가 높아지면서 국채금리까지 쭉 올라갔다. 대신 또 이제 긍정적인 거 하나 있다면 국제유가가 이란과 미국의 협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살짝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시장 지금만 판단한다고 하면은 9월달 연준의 금리 인상은 없다. 금리 인상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